신축 건물들이나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건물들, 통사업 건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도시장 뒤쪽의 주택가들보다는 좀 더 오피스로서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부지가 평당 1억 1천에 팔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잘 아시는 부지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매수인께서 아시는 부지이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알아봐 달라 그래서. 아, 정말요? 네. 보다 보니까 평당 1억 1천에 팔렸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물건이 나와 있다는 거를 이제 듣고 나서 1억 1천이면은 뭐 조금 시간 걸리겠구나 했는데 팔렸습니다. 사실 이 1억 1천이라고 하는 게 부지값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엑시트까지 한다고 하면은 토지만 봤을 때는 평당 1억 3천 사실 넘어가는 금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엑시트를 한다고 하면은 1억 6천 7천에 팔아야 어느 정도 이제 세금 내고 나서 남는 게 생길 텐데, 그러면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팔렸습니다. 심지어 덩어리도 76억이기 때문에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은데 나중에 신축까지 하게 되면 100억이 넘어가는 금액대거든요. 저는 안쪽에 이게 팔릴까 싶었는데 팔렸습니다.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팔리고 나서 잔금 치르고 나서 계속 건물을 놔두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매수인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건축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은 신축에 대한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져서. 맞습니다. 최근에 저도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는 매수 고객이 한 분 계시거든요. 최근에 물건 하나 검토하다 드랍을 했는데, 원래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리모델링 비용 연면적 평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알아본 그 리모델링 건 같은 경우는 거의 90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거의 신축급이네요. 네, 신축급입니다. 신축도 최근 신축급입니다. 예전에 신축은 저희가 막 500만 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한 5, 6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거의 2배 이상 뛴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신축한 건물들 보면은 평당 1,300만 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리모델링도 물론 이제 그 정도에 따라 다르잖아요. 보강공사도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제 매수인이 검토하고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거의 신축급으로 보강공사가 필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평당 7, 800, 900까지 나오는 그런 상태가 지금 그만큼 건축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어 부분 옮기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뭐 크게 뽑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다고 철거를 하자니 건폐율이 아쉬운 또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철거는 못하고 공사비는 신축공사가 비해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반값이니까 신축 안 하고 리모델링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반값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서 리모델링도 거의 뭐 신축급 비용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나름이라 또 저렴하게 하려면 또 한없이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정작 이제 신축을 뜯어보니까 좀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보다는 좀 많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축까지 하고 나면 과연 엑시트가 가능할지 아니면 임대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덩어리가 커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메인길에 평당 2억짜리 팔린 게 있고요. 그것도 잘 팔렸지만 대로변에 평당 1억 8천에 팔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 산 케이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례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신축 리모델링 잘 해놓은 건물 하나 있는데 그 건물 하나 보러 가시고, 그 다음에 신축해가지고 평당 2억에 팔린 거 하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러 가시죠. 네,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노란색이 들어간 건물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과거에 270억에 매각이 됐던 건물이었는데요. 매각되고 나서 이제 리모델링을 이렇게 잘 해놓은, 그 다음에 이제 400억에 내놨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그 당시에 내놨을 때 시장이 안 좋았어요. 시장이 2022년도까지 좋았다가 이 3년도가 되면서 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금 비싼 감이 있지 않았나 그런 건물이었는데, 금액도 점차 내려오기도 하고 시장도 딱 풀리면서 24년도 4월 달에 매각이 됐던 그런 건물입니다. 얼마에 매각됐나요? 310억, 평당 1억 8천입니다. 그러면은 270억 사고 리모델링비 하고 이것저것 하면 남는 건 없겠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거의 원가 수준에 팔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이게 건물을 되게 비싼 돈 주고 리모델링 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비쌌다 싶었지만 시장이 좋아지니까 팔렸던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사실 이 길 자체가 지금 호가 수준이 2억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건물 자체는 건물값 제외하더라도 1억 8천 정도니까 상당히 잘 팔린, 잘 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을 상당히 잘한 것 같긴 한데 리모델링을 충분히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금 답답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실은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매물을 내놨던 기간도 좀 길었고 내놓은 기간도 대략 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내놨었던 그런 물건이고, 임대로 공실이었던 상태도 좀 길었던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좀 많이 들으다 보니까 이제 임차를 좀 비싸게 맞춰야지 나중에 팔 때 좀 매각하기 쉽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임차가 안 맞춰지다 보니까 좀 급해지고 또 보통 대출을 받아서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차를 좀 저렴한 가격에 맞추고 이제 좀 저렴하게 판 게 아닌가. 전체 총 임대료를 8천만 원 정도에 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8천만 원 정도 내놨던 그 임대료로 하더라도 400억 기준으로 하게 되면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310억 매각
당시의 수익률이 3% 겨우 넘어가니까 사실 이제 400억으로 했을 때는 2%밖에 안 되는 수익률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정이 됐고, 금액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겨우 3%가 맞춰진 그런 케이스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건물의 어떤 상태에 비해서는 층고가 낮은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 임대료가 낮게 측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매각할 때 좀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할 때는 층고가 중요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주차장 출입구가 또 중간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중간으로 차를 집어넣는 걸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안 좋고, 맞습니다. 건물 상태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지금 이쪽 동네 아니고요. 저 은평구 쪽에 진행하던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 같은 경우도 가운데 주차 공간, 그러니까 주차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그 뒤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그런 건물을 진행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1층을 통으로 임대 주기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임대 시세도 떨어지게 되고 매물가도 자꾸 그것 때문에 하락하게 되는 그런 건물 구조상 한계가 좀 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출입구를 측면으로 몬다거나 리모델링에 대한 방식이나 신축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또 다 돈이죠, 뭐. 네,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축 비용이 엄청 올랐습니다. 뭐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검토하다가 신축까지 검토하게 되면 비용이 더 올라가니까 더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긴 한데 신축이 리모델링보다 기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도 하는 기간이 최소한 뭐 심리까지 3개월 걸리고 철거하는데 뭐 1주, 2주만 될 텐데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철거도 해야 되고 신축도 해야 되고 뭐 뼈대도 해야 되다 보니까 신축 기간이 리모델링 한 2배 정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워낙 이제 또 철거도 해야 되고 다시 이제 굴토 작업도 시작해서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간도 많이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그만큼 임대를 못 받는다는 소리니까 그만큼의 이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도 발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다 보면은 결국 신축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강남의 완성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신축돼서 비싸게 팔린 건물 또 보러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시죠. 네. 지금 신축돼서 비싸게 팔린 건물이 이 건물인가요? 맞습니다. 저 뒤에 있는 이제 하얀색 건물인데요. 이제 200억, 평당 2억에 팔린 건물입니다. 사실 아무리 넓은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이면도로인데 평당 2억에 팔리겠어 싶었는데 팔렸습니다. 건물값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평당 1억 7천 수준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잘 팔린 케이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넓은 도로긴 한데 넓은 도로에 맞닿아 있는 면은 많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다 이면도로 여기 좀 맞습니다. 내리막길, 급하게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있는 길이 메인 길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층은 또 임차가 안 맞춰진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아마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이 내리막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되게 단차가 좀 심하고요. 뒤쪽으로 거의 2개 층이 노출되어 있는 그 정도로 단차가 심한 그런 건물인데 실제로 이제 지금 대로변에 접해 있는 건물, 이렇게 넓은 이면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은 불과 몇 미터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뒤쪽으로 뻗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평당가가 맞느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아마 니즈에 의해서 또 아마 매각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만약에 이게 전면에 좀 메인길에 좀 많이 맞닿아 있으면 건물값 빼고 1억 7천이라면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차를 하려고 한다면 이쪽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저 단차 심한 옆길로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가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잘 팔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이제 이쪽 라인이 지금은 약간 사람이 좀 적긴 하지만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때 사람이 좀 은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 금액이 잘 팔리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요. 연면적 평당가입니다. 연면적 평당가가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사실 강남에서 대부분의 연면적 평당가가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대 내외잖아요. 근데 여기는 6천만 원 팔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물론 신축 건물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됐겠지만 6천만 원대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까지 팔린다고 싶을 정도의 금액이긴 하거든요. 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라인에 분명 어떤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긴 하신다. 그리고 구청역에서 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역세권의 포인트 그리고 이제 넓은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팔린 것들 위주로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지역이 좀 뜨고 있는 건가요? 23년도, 22년도 이때 사례들을 보면 한 1억 5천 정도 선에서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팔린 1억 7천이나 8천 정도 토지값을 봤을 때 이 정도 금액대가 엄청나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곳은 잘 팔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3천, 4천이 더 뛰어가지고 거의 2억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평당가가 되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뭐 1억짜리 팔리던 곳이 2억에 팔렸다.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뛰었다라기보다는 그간 원래 평당가가 꽤 나오던 지역이었고 거기에서 더 올라줬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이 지역을 굳이 최근에 엄청 뛰고 있구나라고 포인트를 잡으시기에
보시기에는 다소 좀 아쉽지 않을까. 저는 항상 강남은 신사, 청담, 삼성, 대치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논현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실내에서 촬영했던 것 중에서 저희 영동시장 뒤쪽으로 해가지고 좀 넓은 길이 있는데 거기에 200억 좀 넘는 금액에 평당 2억에 팔렸다고 하면서 되게 잘 팔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논현동 치고는 평당 2억이면 잘 팔렸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은 그런 사례가 잘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히려 영동시장 뒤쪽보다는 훨씬 더 선호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실제로 보시기도 아시겠지만 신축 건물들이나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건물들, 통사업 건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동시장 뒤쪽의 주택가들보다는 좀 더 오피스로서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평당 2억 5천에 팔린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건물 하나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러 가시죠. 네. 지금 여기 우측에 있는 게 네. 펜디 오피스텔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네, 그 오피스텔이 한 9세 정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아파트가 20몇 세대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를 이제 PF를 추진을 하다가 PF가 중간에 안 돼서 지금 현재 공사가 멈춰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작년부터 PF 한다는 거 치고 제대로 되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PF 시장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트가 들었으면 모든 제품이 펜디로 아시아 최초라 그랬었거든요. 상당히 매력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싼 아파트가 350억. 근데 PF가 아니라서. PF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지어지면 그래도 여기 랜드마크가 될 텐데 아쉽네요. 이 동네에서는 확실히 랜드마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또 설명드릴 건물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펜스 쳐져 있는 부지입니다. 사실 작년 중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건물이 이제 있는 상태였는데 거래가 되고 나서 지금은 철거가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이제 345, 평당 2억 5천에 팔린 사례입니다. 사실은 평당 2억 5천이라고 하면 물론 강남에 있는 대로변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쪽 동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매각되는 사례들이 그렇게 안 나왔었거든요. 1억대 중반이나 1억대 후반 정도밖에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2억대 중반까지도 사례가 나오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왜냐면 안쪽에도 2억에 팔려버리니까 대로변에는 2억 5천까지도 이게 부지가 팔려버리는 사례고,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값을 감안하면 거의 3억이라는 소리거든요. 다른 강남에 있는 대로변들과 비슷하게 계속 이제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쪽 길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길에 또 원주로 변 대로변의 장점이 노선 상업적이잖아요. 건물을 좀 더 용적률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아마 다른 대로변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이 높은 게 아닌가. 아마도 그런 게 듭니다.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논현동은 저희가 오늘 한 바퀴 둘러봤는데 사실 강남구청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개 일을 하면서 강남 쪽에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지역이긴 했어요. 왜냐면 상권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오피스로서 아주 메리트가 있거나 뭐 그런 지역은 아니라 봤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추천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작년의 사례들을 보니까 평당가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이 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지역이고 또 거래사례도 이렇게 잘 나와주고 있는, 저희가 지금 한 4-5개 봤지만 거래사가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잘 되고 있고 또 이제 오피스로서의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또 예상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오피스 건물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한 바퀴 둘러보니까 그래도 강남구청의 이쪽 지역에 있는 오피스 빌딩들이 살아나고 있구나, 조금씩 변화되어 있구나, 이게 한 2년 3년 후면은 다르게 변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네요. 계속 아무래도 물론 테헤란로, 도산대로, 강남대로처럼 그렇게 메인 대로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쪽 라인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피스로서는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비싸지 않고 또 이제 꾸준히 거래는 되고 있는 그런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할 얘기는 있나요? 다음번에는 성신여대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성신여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으신 독자님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악플 말고.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